시작하기 전에 오픈 카톡방에 제 질문 한 분이 질문을 남겨주셔서 이거 한번 커버하고 갈게요. 일단 질문 주신 거는 데이터 엔지니어로 취업 준비 중인 대학생이시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아파치 스파크가 많이 쓰이죠. 그리고 이제 많이 쓰이는데 이거를 좀 공부를 할 때 하둡에 대한 지식을 먼저 쌓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할지 아니면 스파크만 먼저 공부하면 좋을지 또 이제 CS나 개발 역량을 이제 강조하면 좋을지 궁금하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저도 좀 사실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다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당연히 시간이 한정돼 있죠.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리고 뭐 하나에 집중해서 전문성을 쌓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하실 수도 있고, 그죠? 그것도 맞는 말이라서 그래서 일단 좀 질문을 이제 앞부분이랑 뒷부분으로 좀 나눠봐 볼게요. 일단 스파크 많이 쓰이죠. 그리고 그 채용 공고에서 아파치 스파크 우리 쓰고 있으니까 이거 경험 있는 사람이면 더 좋겠다, 우대한다 이런 것도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파치 스파크 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당연히 이제 스파크를 많이 쓰는 회사에 지원을 하고 싶고 내가 좀 지원을 원하는 팀이나 어쨌든 그 회사에서 그 회사의 지원 채용 공고 같은데 아파치 스파크가 언급이 돼 있다 이러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아파치 스파크는 공부를 많이 하시라고 저는 이제 권장을 드리고 싶고 하둡에 대해서 지식이 이제 필요하냐면은 그거는 이제 좀 애매한데요. 알면 좋은데 필수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하둡을 직접 쓰는 데는 이제는 거의 아예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데이터 스토리지도 다 뭐 클라우드 그리고 클라우드에 뭐 S3 같은 게 하둡이랑 이제 거의 호환되는 이제 시스템인 건데 다 클라우드 쓰고 그다음에 하둡에서의 그 대용량 처리 프레임워크 같은 거, 맵리듀스 같은 것도 아파치 스파크로 그냥 완전 대체 다 됐다고 좀 보셔야 되겠고 하둡을 사용하고 있는 데는 진짜 좀 거대한 레거시 시스템들을 운영하는 곳들일 텐데 지금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목표로 해서 이렇게 할 만한 곳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력적인 곳이 아닐 거예요. 새로 이제 이 산업에 발을 들이시는 분들한테는 새로운 종류의 일들을 하고 쌓아 나가야 약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뭐 좀 정리를 다시 이제 해보자면 아파치 스파크 당연히 이제 원하는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은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하둡은 뭐 하면은 좋겠지만 굳이 이렇게 자세히 막 속속들이 알아야 되는 것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공부 시간이 나면 또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CS랑 컴퓨터 사이언스랑 개발 역량을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저는 이거엔 대찬성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들 이제 똑같이 들어봐야 할 이런 풀리 매니지드 서비스들이 많아지고 대중화되고 되게 좋아지면서 실제로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시간을 굉장히 많이 아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일주일 걸리던 거 5분 만에 하고 나서 할 수 있게 돼서 나머지 시간에 뭐 할까? 라는 고민을 지금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들도 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시간에 그럼 뭐 할까? 고민을 해보면 그 대답은 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풀리 매니지드 서비스들에서 제공해 주지 않는 거를 하는데 시간을 좀 더 쓰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런 풀리 매니지드 서비스는 굉장히 이제 일반화된 그리고 모든 회사에서 쓸만한 어떤 그런 류의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보통은 이제 해주는 거고 반면에 그 회사에 딱 스페시픽한 어떤 그 회사의 도메인에 딱 그 묶여 있는 어떤 그런 일들 그런 어떤 아이템들
매니지드 서비스로 잘 제공해 주진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뭐 데이터 파이프라인 이런 거 뭐 다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 웬만하면 씁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치 에어플로우도 쓰고 있고 에어플로우를 그거 지금은 이제 다시 직접 구축하는 걸로 돌아오긴 했지만 뭐 구글에서 제공하는 컴포저 뭐 이런 거 이제 썼었고 그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빅쿼리 쓰고 네. 좀 웬만하면 이제 그 매니지 서비스들이 좋은 상태로 있으면 이제 그걸 쓰려고 하면서 저희가 직접 그 구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비즈니스에 관련된 어떤 미션 크리티컬한 코드들은 저희가 직접 작성해서 배포까지 심지어 하거든요. 마이크로 서비스로 따로 떼어가지고 배포까지 하고 뭐 그 대표적인 게 저희 그 소카의 가격 같은 게 결정되는 가격 시스템 그리고 보험료 시스템 이런 거 다 그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에서 직접 코드 작성하고 배포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엄청난 장점들이 있는데 일단 이것까지 다 말하면은 좀 이야기가 약간 더 길어지지만 뭐 좀 필요한 내용일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 그 소카에도 개발 조직이 굉장히 크게 있어요. 근데 개발 조직에서 이제 하는 일들은 주로 굉장히 좀 크고 복잡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거에 조금 특화된 조직이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뭐 가격 시스템도 꽤나 좀 복잡도가 있는 거기는 한데 그 복잡도 대비해서 좀 더 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민첩하게 수정하고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고 요런 비중이 더 많은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크고 복잡한 걸 이제 해내야 되는 조직이 맡아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스케줄이 막 많이 밀려요. 그래서 뭐 수정 간단한 거 하는데도 한 달씩 걸리거나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데이터 조직은 좀 더 이제 애자일하고 좀 더 이렇게 큰 일을 해야 되는 좀 큰 일을 막 그 처리해내야 되는 부담이 좀 적은 상태로 운영되는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메인 지식도 더 강하고요. 그래서 이런 팀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운영했을 때 훨씬 더 사업에서 필요한 것들이 잘 반영되게 구현될 수도 있고 굉장히 민첩하게 이제 유지 보수될 수도 있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순수하게 저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제 참고만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미래 데이터 엔지니어링이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발 역량이 굉장히 좀 있는 분들이 이제 도메인 스페시픽한 일들은 직접 개발을 해서 다른 뭐 어떤 큰 개발 조직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도 더 이제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면에 이런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나 어떤 데이터 운영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일반화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풀리 매니지드 서비스를 잘 활용해서 잘 엮어서 적은 노력으로 높은 생산성을 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걸 잘 어울릴 수 있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있는 팀 이렇게 데이터 엔지니어링 분야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답변을 종합해드리면 일단 공부는 뭐 할 수 있으면 많이 하시라. 그리고 개발 역량 더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런 프로젝트들도 열심히 하시고 공부도 더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실습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게 오늘 이제 할 실습이고 예전 같으면 일주일 걸렸던 실습 지금 이제 4시간 만에 이제 해볼 건데요. 요 그림 한 장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3시간 뭐 길면 4시간 걸릴 것 같은데 3시간을 목표로 한번 해보죠. 그래서 3시간 만에 무인으로 동작하는 실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 이제 트위터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 그걸 이렇게 그리고 처음에 이제 요거 스트리밍 데이터 가져오는 거는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이제 로컬 컴퓨터에서 이제 해보겠지만 요거를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에 올려서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 거고 쿠버네티스에 올린다는 거는 또 이 워크로드가 더 필요할 때 자동으로 스케일 되거나 된다는 것까지 이제 내포되는 거니까 이제 상당히 편리하게 자동화할 수 있는 무인화할 수 있는 이제 수단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스트리밍 데이터가 나오는 거를
활용하는 데까지 이제 가볼 건데, 이렇게 그 구글 클라우드의 펍섭이라는 이제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아파치 카프카라고 요즘에 인기가 있어서 다들 들어보셨을 건데, 그거랑 이제 비슷한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펍섭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펑션이라는 이제 그 서버리스 서비스인데, 서버리스 이제 코드 실행해주는 서비스인데, 요걸 또 활용을 해서 빅쿼리라는 이제 매니지드 데이터 서비스,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스트리밍 데이터를 계속 적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빅쿼리에 적재된 데이터들을 데이터 스튜디오를 이용을 해서 이제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그 대시보드를 만드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앞에는 이제 그냥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코드로 이루어진 무언가가 될 거고, 나중에 대시보드는 일단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좀 뭔가 저의 미적 감각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냥 이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기능은 하는,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기능은 하는 녀석들이고, 아마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만져보시고 꾸며보시면 제가 만든 것보다 훨씬 멋있는 거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냅두면 이게 알아서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 되는 그런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보는 게 이제 오늘 실습에서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거의 다 풀리 매니지드 서비스들이거든요. 거의 다가 아니라 다 전부 다죠. 그래서 GKE 그리고 펍섭, 클라우드 펑션, 빅쿼리, 데이터 스튜디오를 사용을 해서 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미리 넘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무슨 서비스입니다. 뭐 이런 거 설명하려면은 또 1시간씩 걸리거든요. 근데 오늘 실습에서는 그런 거를 다 뺐어요. 설명이 정말 거의 없거나 정말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래 교육이 또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앉아가지고 하품 나오게 막 30분씩 이거 무슨 기술이고요, 옛날에는 이랬고 이런 거 설명하고 나서 이거 하고 나면 이미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설명은 정말 최소화하고 일단 실행시켜 볼 거예요. 이게 다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로 제공되기 때문에 그냥 버튼 누르면 거의 실행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실행시켜 보면서 이게 어떤 일을 하는 녀석이고 어떻게 작동하는구나를 먼저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러면 이제 뭐 어떤 기술로 이렇게 된 거지, 어떤 원리지, 이런 것들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아티클들이 많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각자 또 오늘 수업을 마치고 공부를 해보시는 걸로 좀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여기부터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그림을 일단 머릿속에 잘 넣어주세요. 그래서 전체 그림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해를 하는 게 또 되게 중요하니까 요거를 머릿속에 일단 잘 넣어주시고 그냥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스트리밍 데이터 트위터에서 받아온 거를 GK 쿠버네티스 엔진을 통해서 이제 이걸 뽑아올 거고, 요거를 펍섭이라는 이제 이 데이터를 계속 처리해주는 어떤 녀석에다가 넣고, 그거를 또 어떤 뭔가 그 함수를 실행해주는 펑션셀을 통해서 빅쿼리에 결국 데이터를 적재를 하는 거고, 이거를 데이터 스튜디오로 시각화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그냥 넣어서 일단 외워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단계에서는 이제 스트리밍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 그리고 그 받아오는 거를 펍섭으로 이제 올리는 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근데 펍섭이 뭔지 설명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다음 페이지에 이제 설명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실시간 메시징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좀 이게 써보지 않으면은 설명만 들으면은 감이 참 안 와요. 그래서 먼저 이거 실습을 그냥 하면은 바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최소한의 설명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준비를 해봤는데, 메시징 서비스예요. 그래서 좀 비유를 하자면은 택배 분류해주는 뭐 그 중앙 그 허브 같은 데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막 나한테 오면은 내가 그거를 받아서 잘 이렇게 분류해서 또 여러 군데에다가 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카프카 요즘에 인기 있어서 아마 좀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관심 가지시거나 최소한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카프카랑 그냥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되고,
카프카랑 그냥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용어만 좀 달라요. 그래서 그 펍섭에는 이제 퍼블리셔라는 개념이 있고, 그 펍섭 토픽이 있고, 서브스크라이버가 있는데, 그래서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버에서 이제 펍섭인데요. 그 토픽이라는 게 이제 다양한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채널에다가 내가 이제 데이터를 퍼블리셔에서는 이제 그 데이터를 골라서 쏠 수가 있는 거고, 그 서브스크라이버는 그 토픽들을 이제 서브스크라이브 하고 있다가 이제 한마디로 그 구독하고 있다가 그 토픽에 들어오는 뭐 새로운 게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고요. 카프카에서는 이 똑같은 개념들이 있는데 이제 이 오타가 났네. 프로듀서인데 카프카에서는 이제 프로듀서가 있고 그다음에 브로커 안에 카프카 토픽들이 있고 컨슈머가 있어서 이제 요 데이터를 이렇게 소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념은 완전 똑같고 용어만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일단 알아두시고 실습을 해보면 뭔가 감이 빡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트위터 스트리밍 데이터에 대해서도 아주 간단하게만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트위터에서는 아주 관대하게도 그 무료로 자기네들 그 트윗 올라오는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 API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뭐 이제 학생들이나 뭔가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무료로 이걸 받아서 쓸 수가 있고, 나는 근데 제대로 SNS 뭔가 그 분석을 하고 싶다 이러면은 그 무료로 제공하는 데이터가 좀 그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내면 이제 데이터를 전수 데이터를 막 왕창 받을 수 있는 API도 있는데, 그 지금은 이제 무료로 좀 이렇게 샘플링된 데이터들을 받아서 이렇게 공부하거나 뭔가 테스트하거나 뭔가 뭐 또 그럴듯한 걸 만드는데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트위터에 올라오는 그 트윗들은 보통 뭐 쓸모가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공부용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런 여기 이제 링크에 들어가 보면은 이게 트위터 공식 문서인데요. 항상 이런 뭐 외부의 API들을 활용할 때는 공식 문서를 꼼꼼하게 잘 읽어보고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API들 보통 이제 공식 문서도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스테이터스의 필터라는 이제 API 우리가 쓸 건데, 이게 보면은 키워드 400개 이렇게 유저 아이디 5,000개, 25개의 로케이션들에 대해서 필터된 스테이터스라는 게 그 트윗 올리는 거를 그 스테이터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상태를 이렇게 올린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름 붙인 것 같은데 옛날부터 있던 이름이에요. 그래서 스테이터스 필터라고 돼 있고, 이 파워트랙이라는 게 이게 돈 내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왕창 이제 받을 수 있는 돈 내고 쓰는 이제 API도 여기 있네요. 그리고 다시 이제 원래 자료로 돌아와 보면은 이제 물론 이거 지금 되게 간단하게 훑어본 거고 실제 활용할 때는 훨씬 더 꼼꼼하게 다 봐야 됩니다. 이제 요 트위터를 트윗 스트리밍을 이제 하는 그 코드를 제가 좀 준비를 이제 해왔고, 요거를 다 같이 이제 실행을 좀 해볼 건데요. 코드 굉장히 짧아요. 요 위에 트윗파이라는 이제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그 아까 트위터 API를 파이썬으로 가져올 수 있게 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져와서 우리는 활용을 할 거고, 요만큼 코드만 있으면 요거 이제 트위터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거를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코드를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이거 정말 별거 없는데, 그 API 키랑 토큰, 시크릿 이렇게 해서 요 키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요거를 이제 사실 요 수업 준비하면서 미리 가입해서 얻어두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요 실습하는 거 저 파이참으로 할 건데, 파이참 말고도 그냥 이제 다 뭐 원하시는 게 있으면 VS 코드 이런 것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자기가 이제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환경이 있으면은 아무거나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파이썬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시작을 합시다. 근데 갑자기 그 파이썬이 나와서 약간
당황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파이썬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아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해봐야죠. 그래서 일단 그 실습 준비에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인 그 파이썬 기본 공부랑 그다음 파이참 일단 설치 해와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 이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참을 실행해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파이참 없으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파이참을 이제 열어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아마 이거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이게 창이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최초에 막 세팅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네, 어쨌든 그거 좀 적당히 잘 넘어가 주셔서 프로젝트 생성 창으로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고 뭐 적당한 이름으로 만들면 돼요. 아무렇게나. 그리고 네, new 그 environment를 virtual env로 만드는 걸로 하고 네, 이렇게 프로젝트 만들고 뭐 이렇게 뭐 모래시계 같은 게 좀 뜰 거예요. 시간 좀 기다리라고 해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기다리면 이제 이렇게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건데요. 뭐 별거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지금 이제 그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는 뭔가 이제 실행을 해보는 것까지를 일단 하도록 하죠. 그래서 우클릭해서 프로젝트 요 디렉토리를 우클릭을 해서 new 파이썬 파일 이렇게 찍으시고 twit.py라고 하겠습니다. twit이라고 이렇게 만들면 twit.py 파일이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여기다가 아무거나 이제 적으면 되는데 뭐라고 적을까요? 컨닝을 좀 해야지. 그냥 아무거나 그냥 프린트하는 걸로 합시다. 프린트 헬로라고 칠게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우클릭해서 run twit 이렇게 하면 얘가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뭐 너무 쉽죠. 그리고 파이썬의 기본 공부를 해오자고 했는데 아마 안 해오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여기까지는 이제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지금 하나 만들고 여기에다가 그 파이썬 파일 하나 만들고 이제 그 헬로 월드를 실행을 한 건데요. 이제 여기에다가 앞으로 이제 할 일은 여기에다가 그 트위터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는 코드를 여기다가 심고 실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걸 그 가져온 트윗을 이제 펍서브로 보내고 거기다가 이제 한번 더 나가서 이따 수업 후반부에 할 건데 이 코드를 지금 이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게 아니라 그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으로 클라우드 상에서 실행되는 걸로 이렇게 올리는 것까지 이따가 이제 해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트위터 코드를 이제 실행을 해볼 건데 그 실행해 보기 전에 먼저 뭐 이 코드는 정말 간단한 거니까 이따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 요 이제 트위터 API 키들을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트위터 그거는 그 밑에 쭉 자료를 쭉 내려보시면은 맨 밑에 제가 붙여놨어요.
네, 여기랑 그 다음에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트위터 가입이랑 전화번호 인증까지 해달라고 했었고 그 키는 같이 받으려고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트위터 가입은 일단 트위터 가입이랑 전화번호 인증까지는 다 하셨다고 생각할게요. 거기 다음부터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트위터 디벨로퍼 사이트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링크를 좀 드릴게요. 그 developer.twitter.com에 apps 여기로 들어오시면은 이제 앱이라는 걸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앱이 뭐냐면은 그냥 하나의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다. 트위터와 연동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우리 실습용 앱을 이제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Create an App 이렇게 된 거를 눌러주시고 트위터 가입과 전화번호 인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전화번호 인증이 안 되신 분들은 여기 그 트위터 자기 가셔가지고 설정인가에 들어가면 전화번호 인증 할 수 있거든요. 전화번호 인증을 해야 이걸 키를 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앱을 만들면 되는데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 여기다가 이렇게 정보들을 그냥 넣으면은 앱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무 이름이나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게 다른 거랑 겹치면 안 돼서 이렇게 아무 숫자나 이렇게 넣어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여기가 아주 난관인데요. 그 애플리케이션 설명을 이제 넣어야 되거든요. 설명을 근데 이제 그 10글자인가 뭐 넣어야 되는데 영어로 넣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무렇게나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작문에 약하신 분들은 뭐 아무 영어나 그냥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에 거를 그냥 복사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상관없을 거예요. 그리고 요 URL도 넣어야 되는데요. 우리 URL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abc.com이라고 넣을게요. 이게 또 아무렇게나 넣으면은 도메인이 아니라고 안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뭐뭐.com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끝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또 귀찮게 이 앱이 어떻게 쓰일 거냐 적으라 그래요. 이거 최소 100글자를 적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위에 있는 아무 텍스트나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2번 붙여 넣어야 2번이 아니라 여러 번 붙여 넣어야 이게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일단 여기 만들어졌고 네, 다들 하셨나요? 다들 성공하셨나요? 뭔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뭔가 빼먹으면은 안 될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만들어지면 된 거거든요. 이 과정은 제가 이렇게 블록에다가 스크린샷을 다 붙여넣긴 했어요. 네. 그래서 혹시 놓치신 분들은 이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 화면 이전에 이제 계정 리뷰 이런 데 걸려서 좀 시간이 필요한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거든요. 그 리뷰 걸리신 분들 여기 스크린샷 좀 올려주시면 다른 분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되신 분들은 저랑 또 UI가 다른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참 희한한데 되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키랑 토큰 요거를 이렇게 요거를 아까 이제 빈칸에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API 키, API 시크릿 키, 액세스 토큰, 그리고 액세스 토큰 시크릿 이렇게 4개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거를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파이썬 앱 준비하는 것도 여기 저 발표 자료 48페이지에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프로젝트 생성해서 지금 아까 tweet.py라고 했는데 여기 main.py라고 되어 있네. 아무거나 별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 좀 몇 가지 있는데
프로젝트 인터프리터에, 그러니까 파이썬 실행 환경에 저희가 그 트위터 가져올, 그 트위터를 이제 트윗을 땡겨올 그 API가 구현된 라이브러리인 트윗파이, 그리고 저희가 그 받아온 거를 다시 펍섭으로, 구글 펍섭으로 보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펍섭, 요 두 가지 패키지를 인터프리터에다가 이제 추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추가하는 거는 이제 스크린샷으로 이렇게 밑에다가 좀 남겨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참고로 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파이참에서 프로젝트 송진영님 디나이 당해서 이거 이런 분들은 이따가 잘 모르겠는데 제 키를 드릴게요. 근데 아마 제 키를 여러 명이 쓰면은 그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아마 체험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 파일에서 이제 세팅으로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메뉴 중에서 이 프로젝트 땡땡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오시면 여기 프로젝트 인터프리터 여기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것저것 그 패키지를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PIP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당연히 됩니다. 여기에서 트윗파이라고 찾으면은 이제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스톨 패키지 하시면 되고 인스톨 됐네요. 그 다음에 아까 펍섭 여러 가지 있는데 딴 거에다 속으시면 안 되고 있을까요? 어떤 여러 가지라서 지금 헷갈리네. 네, 요거네요. 구글 LLC에서 만든 구글 클라우드 펍섭 API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요거 설치하시면 됩니다. 맞죠? 네. 이거를 또 설치해 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막 진행 중인 거를 여기서 밑에 모래시계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열심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 된 분들은 이렇게 한번 타이핑을 해보시면은 import twitpy 그 다음에 twitpy.stream_listener 이렇게 해보시고 실행을 해서 뭐 문제 없이 잘 되시면 이 twitpy가 임포트가 잘 된 거거든요. 네, 다들 성공하셨나요? 네. 이거 사실 여기서부터는 그 파이썬 환경에 이제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이거 좀 낯선 분들도 있으실 거라서 약간 이제 처음 해보는 분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제 좀 초심자들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 천천히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실행이 다 되셨으면은 그냥 바로 본론으로 가버리죠. 시원하게. 자, 제가 이제 미리 준비해온 코드를 붙여 넣고 실행을 했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게 지금 트위터 데이터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드 뭐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에서 근데 요 키 부분은 좀 제가 지우고 올리도록 할게요. 여기 카톡방에다가 코드 올렸습니다. 이거 그냥 복사해서 넣으시면 되고 뭐 한 바닥밖에 안 되는 되게 짧은 코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일단 이렇게 아까 전에 그 앱 만들어져서 얻을 수 있는 키랑 시크릿 이렇게 네 가지를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트윗파이의 스트림 리스너라는 이제 녀석으로 그 트윗 스트림을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뭐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릴게요. 아마 좀 개발 이렇게 익숙하신 분들은 뭐 그냥
뭐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 개발 안 해보신 분들이나 좀 이제 생소하신 분들은 조금은 어렵거나 생소할 수도 있는데 뭐 오늘 실습에서 커버할 내용 중에 이제 일부니까 그 이해도에 따라서 아주 크게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이 실행만 되면은 앞으로 할 내용들을 진행하는 데는 큰 상관은 없어서 한번 뭐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onStatus라는 함수가 트윗이 하나 들어올 때마다 실행이 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일은 그냥 그 스테이터스 그 프린트하는 것만 일단 해볼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아까 전에 제가 실행했던 것처럼 트윗들이 막 그 밑에 프린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클래스를 이렇게 이제 선언해 놓은 거고 아래쪽에서 요 클래스를 실제 객체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저희 인증해야 되거든요. 아까 전에 앱 인증. 그래서 앱 인증은 그냥 이렇게 원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twipy.stream 해서 인증 정보와 아까 그 스트림 리스너를 넣고 그 필터라는 거를 넣어줘야 돼요.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넣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 뭐 임의로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데 데이터로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이걸 실행을 하면 이렇게 트윗들이 막 들어옵니다. 지금 뭐 스테이터스 해서 앞에 막 정보가 많은데 언제 생겼고 이 내용이 뭐고 이렇게 막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기가 그 관심 있으신 주제에 대해서 넣어보셔도 돼요. 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게임 이런 거 넣어보셔도 되겠고, 뭐 K-팝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넣어봐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해보면 되는데 지금 코드는 이제 방금 드렸고, 요거까지 되면은 이제 아까 전에 다 봤다시피 트윗들이 프린트 되면은 이제 일단 절반의 성공을 한 거고요. 여기에서 어떻게 이제 더 할 거냐면은 그 구글 클라우드 아까 임포트 했잖아요. 그래서 이 트윗이 프린트 되는 게 아니라 구글 클라우드 쪽으로 이제 그 펍서브로 데이터를 보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코드가 좀 추가가 되거든요. 일단 그 구글 클라우드 셋업을 하기 위한 인증 정보가 좀 추가가 되고, 요거 그리고 이제 그거에 앞서서 요 라이브러리는 이제 임포트하고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임포트 인증 정보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펍섭 뭐 토픽 그 프로젝트랑 토픽을 이렇게 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on status에서 프린트 했잖아요. 프린트가 아니라 이제 요거를 트윗을 그 펍섭으로 보내는 코드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